안녕하세요. 알스라잡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하스의 기공교육센터장 장원필입니다. 알스라잡은 하스가 알려주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덴탈 잡학 지식의 줄임말인데요. 기공 쪽에 관련하여서 제가 아는 선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 드릴 질문들은 하스의 SNS와 메일을 통해 유저분들께 미리 받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제타 SP를 사용하는 중입니다. 최근 프레스 장비를 핸드프레스로 바꾸려고 하는데 소환 온도를 몇 도로 해야 할까요? 실장님의 핸드프레싱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로제타 SP를 사용할 때 그 매뉴얼 프레스의 온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설명서에 써 있는 대로라면 한 910도 정도가 이제 적정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핸드프레스를 하신다는 거는 이제 링 퍼니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번아웃용 퍼니스를 이용을 해서 그 온도를 올려놓고서는 그 프레스를 하는 것인데, 먼저 이 번아웃 퍼니스를 이용해서 핸드프레스를 하실 때는 이 인곳이 녹는 온도를 정확하게 찾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저는 그 인곳을 가지고 미리 이제 번아웃용 프레스의 온도가 맞는지 측정을 합니다. 왜냐면 인곳은 910도에 이제 용융이 되게끔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온도를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조금 낮게 되면 인곳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녹지 않은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적정 온도가 되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반원형의 이 둥근 약간 찹쌀떡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게 되는데, 이 온도가 저는 프레스 적정 온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퍼니스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 마지막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 트레이 안으로 녹아서 흘러내린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측정값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910도를 이제 그 번아웃 퍼니스에, 제가 사용하는 번아웃 퍼니스에 맞춰놨는데, 이 인곳을 가지시고 핸드프레스를 하시기 전에 자기의 사용하는 퍼니스 온도가 정확한지를 측정을 하셔서, 측정 방법은 여기 써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적정 온도에서 한 10분 정도 계류를 하시고 다시 퍼니스를 열었을 때 인곳의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둥근 찹쌀떡과 같은 반원 형태를 띠고 있을 때가 이 적정한 그 프레스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온도를 찾았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몰된 링을 먼저 번아웃 퍼니스에 올려놓고 프레스 온도에 올라가게 되면 미리 계류를 시켜서 그 내부 온도가 이 프레스를 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온에서 이제 실온에 놓아뒀던 인곳과 플랜저를 링 안에 넣고 저희가 측정한 프레스 온도에서 약 한 20분 정도 계류를 시킨 다음에 이제 핸드 프레스를 통해서 프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스 인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레싱이 덜 되거나 오버되었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이 어떻게 될까요? 현상에 맞게 온도를 조절하려 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프레스 실패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 제가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온도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강도 세라믹 결정인 리튬 디실리케이트 결정과 저온용의 조적성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글라스 매트릭스가 섞여 있는 것이 저희가 사용하는 인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라스 매트릭스의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치명, 바늘 형태의 결정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프레스를 할 때는 인곳을 적정 온도에서,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던 찹쌀떡 같은 반원 형태가 되는 온도를 찾아서 프레스를 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프레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온도가 낮게 되면 이 인곳이 녹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주조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흘러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너무 뜨거운 온도, 높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은 앞에 설명드렸던 그 바늘 형태의 리튬 디실리케이트의 결정이 과성장을 하게 됩니다. 과성장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불투명해지면서, 결과물이 불투명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얻습니다. 프레스 실패를 한다는 원인은 이제 들어가지 않거나 표면이 거칠거나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온도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고 온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게 되면 당연히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인곳이 덜 녹기 때문에 주조체가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조체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마진 부분이 둥글게 말려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온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게 되면 표면이 굉장히 하얀 주저체를 얻거나 아니면 표면 자체가 거칠거나 또는 주저하고 남는 이 버튼 부분에 이제 다공성이 생기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이 거칠거나 변색이 하얗게 변색이 되거나 아니면 다공성이 많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프레스하고 있는 온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온도를 조금 조절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엠버베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권장 혼수비 말고 실장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혼수비가 있을까요? 적응증별로 설명해 주시고 또 매몰 후 반응층이 적게 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입니다. 혼수비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제 엠버베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엠버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100g당 25ml를 혼수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5만 제시가 돼 있었고 물을 어떻게 섞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바뀌어서 적응증별로 이제 혼수비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제가 테스트했던 걸 좀 같이 보여드리자면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의 주저체가 있는데 같은 모형에 제가 혼수비만 다르게 해서 프레스를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1번, 2번, 3번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3번은 조금 마진 부분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번, 3번은 대체로 잘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그 적합에 대한 그 미세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저는 증류수를 사용합니다. 이 혼수비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증류수 13에 제공되는 엠버베스트 리퀴드 13을 섞어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류수 16에 리퀴드 10을 했고 세 번째는 증류수 19에 리퀴드 7을 해서 메모를 했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운데에 표시를 해놓은 16대 10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수비를 어떻게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매몰제 설명에는 아마 뭐 라미네이트나 이제 인레이 위치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임상에서는 라미네이트든 인레이든 똑같이 16대 10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13대 13도 괜찮기는 한데 약간 접합이 제가 원하는 그 리텐션이 좀 떨어지는 약간 헐거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6대 10으로 프레스 세라믹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얻은 결과를 보여드리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온네일을 작업을 한 건데요. 인접면에 있는 그 접촉점까지 그 범위를 수복하고 있는 온네일이었고요. 실제 구강 모델상에서 이렇게 제작을 됐고 구강 내 세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6대 10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